물질이 호르몬. 그럼 별거 없잖아.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쭉 얘기할 항상성이라는 걸 조절하는데 이 호르몬이 이용이 된다 이거지. 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럼 이제 우리 몸에는 어떤 내분비샘이 있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지? 자, 그런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 밑에 거 얘기 안 했지.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Yes.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우는 이 항상성은 대빵의 간내거든. 그 간내가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항상성이라는 걸 조절한다 그랬어.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항상성은 뭐라고? 내 몸을 주변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이 항상성이야. 그걸 조절하는 중추가 간내인데 간내가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지. 하나는 호르몬이라는 걸 이용하고 또 하나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령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다이렉트로 신경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신경이라 하면 어떤 신경이 되겠냐? 자율신경이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다 내장기관에 속한다고 보면 다 거기에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호르몬 분비, 어떨 때는 신경, 이렇게. 왜냐면 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서로 거의 반대거든. 거기 보면은 자, 호르몬, 신경, 얘네들의 특징인 거야. 자, 일단 뭐 전달 매체 그래서 나오지.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주변 혈액으로 바로 내보낸다 그랬어. 그러면 그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 호르몬이 필요한 곳까지. 그 전달 매체가 혈액이야. 반면에 신경은 뭐야? 신경은 뭘로 이루어졌냐? 뉴런 아니야, 뉴런? 뉴런을 통해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명령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뉴런. 자, 그럼 그때 그 전달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놈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는 거지, 그 기관으로. 그러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전달되는 속도 어떻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느리지. 돌다 가는 거니까. 근데 신경은 어때?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거는 뭐 그 항상성 조절하는 관계가 어쩌면 신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꼬집으면 어때? 순식간에 갔다가 오면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 졸라 빠르지. 그지? 빠르다. 그지? 빠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호르몬이나 신경을 통해서 간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 얘는 넓어.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경우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고 특정 기관에만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고, 근데 어쨌든 되게 넓은 범위의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거든. 근데 니네 신경을 생각해봐, 연수야. 내가 꼬집었어. 꼬집으면 꼬집은 데만 아프지 않냐? 거기만, 그러니까 신경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면 딱 거기에서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는 얘는 되게 좁은 거지.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지속 시간.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하면 나타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되게 넓은 범위에 나타나고 그 효과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지? 길다. 반면에 신경은 어때? 그 즉시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잠깐 나타나고 마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꼬집었어. 아파. 내일 아침까지 아프냐고. 잠깐 아프고 말 거 아니야. 그지? 그 지속 시간은 얘는 짧다고. 그러니까 결국 호르몬하고 신경은 대체로 그게 서로 반대야. 그지? 그러니까 간내가 적절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지? 좀 넓은 범위의 효과가 나타나게 할 때는 호르몬 이용할 것이고, 뭐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신경을 이용할 것이고, 그지?
혹은 호르몬 분비를 하기 위해서 신경으로 또 명령을 보내야 될 때 호르몬이 즉시 나와야 될 때는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것이고, 아니면 호르몬이 좀 천천히 나와도 된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을 이용해서 호르몬이 또 나오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둘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적절하게 간내가 이용을 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요건 그냥 뭐 암기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내가 이런 호르몬과 신경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이 단원의 주인공이거든.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걔네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있는 거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지? 당장 내가 보는 시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도 안 외우면 끝이야. 알겠어? 안 외우면 끝입니다. 잘 봐. 자, 뭐 이렇게 있어 내 몸이. 오늘은 좀 잘 그려진 것 같아. 자, 일단 중추가 어디라고? 간내라 그랬어.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요. 시상하부 아래쪽에 뭐가 있다? 뇌하수체. 자, 지금 일단 선생님이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만 쭉 쓸 거야. 일단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어. 자, 뇌하수체는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쪽, 뒤쪽. 그래서 전엽과 후엽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요 목 근처로 내려오잖아. 요 목뼈 양 옆으로 약간 나비 모양처럼 생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갑상샘이라고 하고요. 그 갑상샘 위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 부갑상샘.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쪽으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뭐가 있지? 우리 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위가 끝나서 구부러지는 부분 옆에 보면 이렇게 하나 있지. 요즘 그 성인들이 걸리는 암 중에서 좀 발견하면 너무 늦게 발견돼서 항상 거의 대부분 죽는 췌장암. 그 췌장이 이자야. 요거 이자. 자, 이자라는 곳 안에는, 이자는 이제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을 만들기도 하지만 호르몬도 만들어지는데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게 있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가면 뭐가 있다? 콩팥이 있거든. 콩팥이 내분비샘이 아니고 콩팥 위에 보면 조그맣게 뭐야? 부신이라는 기관이 붙어 있어. 부신. 자, 부신도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자르면 겉부분, 속부분으로 구분을 하거든. 겉질과 속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호르몬도 만들어지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땐 생식기관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로 얘기할 때는 생식샘이라고 표현해. 남성과 여성의 이제 생식샘,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적은 얘네들이 대표적인 뭐야?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내분비샘 또는 내분비 기관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각각의 내분비 기관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필수를 암기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색깔 있는 분필로 표시할 테니까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선 뇌하수체 후엽부터 얘기하자면, 참고로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후엽에서는 상당히 좀 적게 만들어지거든. 딱 두 개 나와, 두 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옥시토신. 자, 옥시토신은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 엄마가 이제 여성들이 아기를 가졌어.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점점 자라지 않니? 그럼 얘가 이제 10달을 꽉 채웠어. 출산하려고 하면 엄마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궁이 수축되면 그거에 의해서 아기가 몸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궁 수축을 자 여기다 따로 적을게. 그러면 자 옥시토신. 그래서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거야.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자 바로 항이뇨, 자 H라고 쓴 거야. 줄여서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요거 보통 이제 영어 약자로도 많이 나오거든. ADH. 자 요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은 뭐 하는 애냐면은 수분 재흡수를 하는 애입니다.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오줌이 만들어질 때 그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자, 연수야 질문. 선생님이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를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라고 한다 그랬지. 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표적기관 어딜까? 자궁이잖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자궁에 작용해서 자궁에 수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디야? 방금 내가 오줌이 만들어질 때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재흡수한다 그랬어. 오줌 어디서 만들어져? 왜 방광이야? 오줌이 방광에서 만들어져? 방광에 뭐 있는 거지? 콩팥이잖아, 콩팥. 그럼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 신장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어? 각 호르몬의 표적기관도 알아야 돼. 근데 일단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엽으로 가잖아. 일단 지금 니네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고 있죠. 키가 커지게 하고 골격이 커지게 하고 생장과 발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무슨 호르몬? 생장 호르몬.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너무 안 나와도 문제라 그랬어. 자, 봐라.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처럼 성장기에 너무 많이 나오면 키가 너무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막 키가 막 2m 20, 30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지. 농구선수 하기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거인증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처럼 성장이 끝났어. 그런데 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버리면 키는 안 커. 어디만 커? 손끝, 발끝만 점점 커지는 거야. 이런 하관, 턱, 말단비대증이라고 하죠. 이제 말단비대증. 그래서 말단비대증. 이거는 성장기 때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성장이 끝난 이후에 너무 많이 나오면 말단비대증이 되는 거야. 반대로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키가 커야 되는 시기 때 아예 안 나와버리면 키가 안 크겠지.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은 거지. 너무 작은 거. 외소증이라고 표현하죠. 외소증. 그치? 그러니까 키가 그냥 작다가 아니라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은 경우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왜 예전 그 배경 막 서커스 단원들 나오는 거 보면 서커스 단원들 중에 되게 보면 이게 몸통 같은 거는 거의 성인인데 보면 손이랑 발이 되게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 무슨 자극 호르몬.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뭐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고. 자, 여포 자극 호르몬은 이제 약자로 FSH라고도 하는데, 자, 여포라는 게 여성의 난소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난자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여포야. 그러면 얘가 뭐 하겠어? 여포 자극 호르몬이 여포를 자극하면 그 여포가 난소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지? 걔가 점점점 성숙해서 난자가 나중에 배란되는 거지. 그러면 난자가 배란되고 나면 황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게 황체 형성.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합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성의 생식기관을 자극하는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자극 호르몬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다른 내분비 기관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거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게끔 유도해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신 황체죠. 황체. 황.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요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A, C, T, H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어디를 자극하겠냐? 부신의 겉질을 자극해서 거기서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요 항인이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알겠니?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이거 영어 약자도 기억해야 돼. TSH라고. 요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인효. 자, 대답 못하면 진짜 혼나. 너무 당연한 건데. 수민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 어디야? 그렇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 어딘 거야? 부신. 부신 겉질 또는 부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포 자극 호르몬하고 항체 형성 호르몬 어디라고? 여성의 생식기관, 생식기관 그냥 또는 생식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똑같아. 좀 이따 따로 또 설명하겠지만 얘는 얘를 자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호르몬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모가지 쪽으로 가면은 갑상샘이라는 게 있고 부갑상샘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갑상샘이 제일 중요하고, 자, 부갑상샘이라는 곳에서도 호르몬이 하나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지냐면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 만들어. 파라토르몬. 아니, 파라토르몬.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이라는 곳을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자,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 또 하나 뭐야?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파라토르몬하고 칼시토닌은 거기 써 있다만 뭐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지. 그래서 파라토르몬은 뭐 하는 애야?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애고, 칼시토닌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애지. 자, 얘네들이 서로 하는 일 어때?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 우리 자율신경에서도 얘기했지? 기량작용. 그러니까 파라토르몬하고 칼시토닌은 서로 기량작용에 의해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책에 써 있으니까 이거 따로 쓰지 않을 거고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야. 그때가 다시 한번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얘 봐봐. 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걔가 이 티록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이게 세포 호흡하면 뭐가 발생하지? 에너지 발생하잖아. 그 에너지 60%가 열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니네 체온 조절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거. 오늘처럼 추운 날 니네 몸속에서 얘가 많이 나오게 되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도 봐. 여기 티록신도 이게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거든. 야,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정말 한 1, 2주,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한 20kg 쫙 빠져버려. 내가 먹어도. 왜? 내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호흡을 해버려. 그러니까 근육 이런 게 쫙 빠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래. 항진증. 그래서 막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서 막 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해. 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 얘네가 일하고 있는 거야. 너무 피곤하고, 이제 무기력하고, 체중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된다.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에요. 반대로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재료가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에요. 아이오딘. 그러니까 만약에 봐라.
뒤에 가서 또 설명할 텐데 얘가 얘를 자극하면은 얘가 커져, 크기가. 크기가 커졌다가 티록신이 만들어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거든. 근데 그 재료인 아이오딘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 자극해서 커졌어. 못 만들어. 못 만들면 아직 부족한가 싶어도 또 자극해.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갑상샘이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오게 돼, 심하면. 갑상샘 종이라고도 하고, 그지? 이런 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까지만 빨리 얘기하고 잠깐 쉴 거야.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제 2자로 가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다 했는데 알파세포에서 요거 두 개 듣고 외워야 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나와.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애는 혈당량을 라고 하는 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알겠어?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올 거야. 이 정도로만 언급할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도 생각해봐. 혈당량이라는 게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아닌데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봐.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혈당량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야. 반대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당뇨지. 그것도 당뇨야. 글루카곤이 너무 많이 나와도 당뇨병이 되고요. 인슐린이 안 나와도 못 낮추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야. 밥 먹으면 확 올라간단 말이야, 혈당량이. 근데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량을 못 낮추니까는 혈당량이 계속 높게 유지가 돼서 당뇨병인 거라고. 알겠냐? 그래서 글루카곤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그렇지, 결핍이지, 결핍. 이럴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야?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니네가 배우는 당뇨병 그러면 보통은 얘야, 얘. 인슐린이 아예 안 만들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해봐. 부신 겉질에서, 자, 봐봐. 야, 여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면 이제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 만들어내거든. 자,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코르티코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어.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알도스테론이라고 불러. 알도스테론. 이런 것도 써놔라.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도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 거기 우리 책에 써있다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나트륨이라는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럼 얘도 표적기관이 어딘 거야? 콩팥인 거야. 오줌으로부터 나트륨을 몸속으로 재흡수하는 애야. 알겠어? 니네 나트륨은 짠 음식 먹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짠 음식이라도 나트륨이라는 게 음식에 들어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안 먹으면 얘가 많이 나와서 그걸 오줌에서 재흡수하겠지. 그 다음에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다라당당당당 뭐겠어, 몸. 혈당량과 관계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한다? 혈당량을 높이는 일을 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애도. 알겠어? 어떻게 높이는지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자, 니네 아드레날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교감신경의 맨 끝에서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신경 끝에서 나올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인 거야. 그런데 얘는 호르몬이기도 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 부른다 그랬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한다 그랬지. 맞아? 자, 얘도 혈당량을 높이는다고 하냐. 자,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
혈당량이라는 거하고 관계된 호르몬 몇 개가 있어? 4개지. 맞아? 근데 이 중에서 얘가 무지하게 중요해. 얘는 더 중요한 거야. 왜? 야, 얘가 혈당량하고 관계된 건데 혈당량을 낮추는 거는 얘밖에 없어. 알겠어? 혈당량을 낮추는 건 인슐린밖에 없는 거잖아. 높이는 건 3개나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하겠냐? 하나밖에 없는 애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꼭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이자 생식샘. 자, 여기서 뭐 만들어져?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 여성 호르몬.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그럼 남자는 남성 호르몬만 만들어지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남성 호르몬 만들어지고 여성 호르몬 만들어져. 자,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뭐다? 테스토스테론. 그지?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 얘 봐봐. 예를 들어서 여성만 갖고 얘기하자면 여포자극 호르몬이 나와갖고 여성의 생식샘을 자극하면 거기서 바로 여포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여포 호르몬의 이름이 에스트로겐인 거야.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해봐.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또 자극을 하면 결과적으로 배란이 일어나서 황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황체가 또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거든. 그 황체 호르몬의 이름이 프로게스테론인 거야. 그냥 둘 다 통틀어서 그냥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건 에스트로겐이건 뭐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 2차 성징 나타나게 하는 거지. 남자의 경우에는 목젖 튀어나오고 코수염 나고 뭐 겨드랑이 털 나고 그지? 골격도 좀 커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시작되고 엉덩이 커지고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잖아. 2차 성징 나타나게 하는 거야. 얘네들. 2차 성징.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호르몬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 그랬는데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이 있다 그랬지. 예. 부신, 겉질 호르몬들 있지. 얘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그 주성분이 뭐다? 스테로이드다. 알겠니? 스테로이드라. 스테로이드. 알겠어? 스테로이드. 그래서 외울 게 많지. 외울 게 많은데 일단 니네가 필수적으로 좀 외워야 된다 싶은 거는 요거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뭐 요 정도. 이제 티록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쓴 거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도 외워두기는 해야 되겠다만 우선적으로 외울 거는 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그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잘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